스몰캡 유망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스몰캡 실전투자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? 네, 코스닥 시장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거래소로 매기도 많이 바뀌고요. 그래서 일단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. 내년까지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솔리드라는 회사입니다. 낯설 수도 있는데요. 솔리드는 중개기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. 기술력 상당히 좋고요. SKT, KT 같이 들어가는 유일한 국내 중개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사업은 역시 무선 통신 분야 중개기 쪽이고요. 유선 전송 장비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역시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. 내년까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유망 기업이기 때문입니다.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중개기 어디다 설치되고 얼마나 확산 정도가 가능하냐,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. 빌딩 안이나 지하 주차장,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저희들 이제 휴대폰, 스마트폰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무선 트래픽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각 영역인데요.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는 게 바로 중개기, 동사가 납품하고 있는 중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영역대로 보면 거리를 다닐 때는 휴대전화가 상당히 잘 터집니다. 네. 그리고 무선 인터넷도 상당히 잘 되죠. 그렇지만 빌딩 안이라든가 인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,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래도 제한된 영역에서밖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확산 속도는 스마트폰, 태블릿 P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최근에 스마트폰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요. 이러한 부분들 스마트폰이 빌딩 안에서 혹은 지금 잘 안 터지는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잘 터지게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. 일단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이 4분기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라는 점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이 예상되나요? 네, 4분기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표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상당히 좋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는 4분기를 515억 정도로 추정합니다. 이것은 전년 대비 61% 정도 개선된 수지고요. 영업이익은 80억 원. 그러니까 전분기에 20억 원이 좀 못 미쳤으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도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고요. 전년도는 4분기에 1억밖에 못했어요, 영업이익을. 네. 그래서 올해 한 8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무려 7,900% 정도, 퍼센테이지로 비하면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4분기부터 실적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점은 4분기에 실적 반짝 나왔다 꺾이는 거 아니냐,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폭발적인 실적 개선의 원인을 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동사가 개발한 통합형 광분배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? 2G, 3G, 와이브로 LTE까지 이제 멀티 밴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제 통합형 광중계기인데요. 이 매출이 무려 올해만도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3분기 2개 그리고 4분기까지 보면 전체 매출액 45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. 네. 그래서 광분배기가 단일 매출로 450억 가장 큰 매출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매출이 650억 정도였으니까 단일 매출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동사가 독점 개발한 LTE 관련 광선로를 절약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먹스 장비, WDM 장비인데요. 제품명이 이제 먹스라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올해만 약 500억 정도, SKT 쪽으로만 4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폭의 국내 매출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내 매출은 지난해 373억 원 정도 보시면 373억 원 정도로 했지만 올해는 1,000억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국내 매출만 봐도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그러네요. 폭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일단 국내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다. 상당한 것입니다. 그리고 앞서서 이 광중계기 같은 경우, 일단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발주가 일회성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통합형 광중계기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탐방 갔다 와서 이제 예. 느낀 건데 중개기 업체, 장비 업체들 제가 굳이 선호하는 업체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
뭐 한번 일회성 장비 수주가 많았다가 실적이 좋아졌다가 뭐 그 다음 분기 또 내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주들, 뭐 중개기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장비 관련주들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실적의 연속성 부분입니다. 그 실적이 연속적으로 되려면 아무래도 수출이 가능한 기업, 그러니까 수출 중심형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솔리드라는 회사 역시 이제 수출이 가능한가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.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중개기업 중에서 이제 수출을 의미 있게 하는 회사가 상당히 없습니다. 거의 네.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솔리드라는 회사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북미라든가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북미 매출 한번 보시면요. 솔리드의 북미 매출, 뭐 당연히 미국, 캐나다가 되겠는데요.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2010년도만 해도 약 23억 정도 매출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97억 가까이 증가했죠. 그래서 네. 올해는 200억 원, 내년에는 약 400억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 국내 시장에 협소한 부분들, 그리고 장비 발주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, 바로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인데요. 이제 변동성 부분을 해외 쪽에서 상당히 착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. 구체적으로요, 중개기 북미 시장을 보면 이제 9.11 이후에 뭐 빌딩 안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상당히 에머전시 상황이 발생됐는데 네. 핸드폰이 안 터진다. 상당히 답답한 일이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빌딩 안이라든가 지하철 스테이션 쪽에서 상당히 중개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동사가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2009년도에 시애틀에 있는 뭐 하얏트 호텔이라든가 뭐 아마존 본사, 나이키 본사 다 동사의 중개기를 깔았고요. 2012년 들어서 상당히 큰 의미의 발주를 하나 얻었습니다. 뉴욕주에 바로 277개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중개기를 동사가 다 깔기로 지금 했어요. 그래서 예. 3년 단위로 깔기로 시작했는데 초년도기 때문에 약 30개 스테이션 정도 깔 것 같고요. 순차적으로 뉴욕시는 동사의 중개기가 깔려 나간다. 그러면 이런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미국의 다른 주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실적 안정성들은 상당히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. 전체적으로 해외 매출이 이렇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 전년도에 약 한 198억 정도, 650억 중에서 198억 정도의 해외 매출이었지만 올해는 380억 정도, 또 이제 2배 가까이 해외 매출이 증가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리드는 회사의 구조적으로도 좋은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도 또 안타깝게도 또 미국의 뉴욕 지하철에서 한인의 교포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뉴욕 지하철에서 또 사진을 또 찍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. 긴급 전화보다는 또 이 전화가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아무튼 인빌딩 통신법이 미국에서 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뉴욕 지하철에도 계속해서 이 동사의 장비가 깔리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도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질까요? 네, 뭐 전반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면요,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요. 내년에도 역시 중개기업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된다. 아주 네.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2011년 예상 실적은요, 매출액 1,393억, 약 1,4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급성장하는 모습이고요.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32억 적자를 냈어요.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10억 가까이 이익을 벌었지만 또 이제 전년도에는 급격하게 중개기가 뭐 포지로 바뀌면서 적자를 예. 냈는데 올해 이제 134억 정도 사상 최대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신개발품뿐만 아니라 역시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뭐 에릭슨이라는 스웨덴 최대 통신사인 에릭슨 글로벌 밴더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1,700억에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. 네,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. 현재 시가총액이 약 750억 원 정도 스몰캡입니다. 예. 1,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편입하기는 아직 작은 스몰캡 수준이고요. 반면에 동사의 자산 가치를 좀 뜯어보면요. 현금성 자산이 약 170억 정도 있고요. 현재 본사 사업 가치만 판교에 있는데 1,300억 정도 예.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자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차입금 부분들이 있지만 차입금 부분들은
결국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가 지나가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금융 비용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.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예상 PER은 약 5배 정도 수준입니다.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.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 멀티플 5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05년 정도 수준 보면요. 주가가 뭐 2만 원도 갔던 회사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. 반면에 주가는 뭐 일봉이 아니라 좀 월봉, 주봉으로 좀 길게 놓고 보면 주가가 바닥 수준입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실적 후전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솔리드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.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